자, 이다미 원장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원장님 소개도 해주시고 또 우리 K 아큐펑처 소개도 해주시고요. 네, 저는 한국의 뜸사랑에서 공부를 하고 네. 미국으로 넘어왔어요. 네, 뜸사랑이 뭐예요? 뜸사랑은 지금은 이제 고 김남수 선생님이신데 아, 구단 김남수 선생이요. 예, 네. 그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배웠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배워서 남주자라고 하는 네. 그 문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도 그 문구 좋아해요. 네, 배워서 남주자.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네. 그거를 이제 공부하고 미국에 와서는 이제 에반겔리아 대학에서 신학 공부도 하고 네. 또 스탠톤에서 한의 공부를 해서 이제 아, 라이센스를 받았어요. 그러셨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 멕시코나 이런데 많이 선교를 다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진짜 배워가지고 열심히 배워서 네. 남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많았죠. 아, 그러셨군요. 네. 근데 그러면 한의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도 그런 거예요? 배워서 남한테 주고 싶어서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되셨어요? 한의학을 배운 계기는 네. 그거는 아니었어요. 네. 제가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 남편이 신학 공부 대신에 한의 공부해서 우리 집 주치의가 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우리 집.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조그만 마음으로 우리 집 그 주치의가 되면 어떻겠느냐는 말 때문에 네.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한 3번 정도 지나니까 이거야말로 성경 다음으로 공부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열심히 남편의 후원에 입어서 네. 열심히 배웠죠. 그러셨군요. 네. 사실 저는 한의학을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의학이잖아요. 네. 그런데 뭐 침자리라든지 그 의미라든지 뭐 뜸이라든지 모든 걸 이렇게 다 배우면서도 네. 저는 한문이 과연 넘어질까 뭐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처음에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한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 한자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했는데 네. 비교적 그냥 또 중학교 때 열심히 했던 그게 있어서 네. 괜찮으셨어요? 괜찮았어요, 나름. 와. 근데 어려움은 있었죠.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시고 지금은 이제 한의사로 활동을 네. 하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K 아큐펑처리 한의원 이름이죠? 네.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디에 있는 건지. 저희 한의원은 그 가든글로브 선상에 있는데 네. 베일을 못 미쳐요. 비치에서 들어갈 때요. 그리고 네. 이제 예전에 네. 어만강 한의원 자리라고 하면은 대부분 아시더라고요. 네네. 그 자리에서 제가 지금 한 8년, 9년째 그렇군요. 일하고 있어요. 네. 그 엄원강 선생님 돌아가신 다음에 네. 지금 그 자리에서 이제 네. 본인의 그 네. 한의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듣자 하니까 한국인들만 오는 게 아니다. 요즘은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네. 정말 그런가요? 네. 그 구글을 서치해가지고 네. 저에게 이제 전화를 주시는 외국 분들이 계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남미에서 스페니쉬를 잘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외국 그러시군요. 환자가 이제 스페니쉬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분이 이제 통역원으로 저를 도와서 네.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외국 환자들 반응은 좀 어때요? 외국 환자들 반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어깨나 허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요. 침에 대해서 또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굉장히 침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며칠 전에요. 네. 어떤 외국 분이 저희 클리닉에 3번을 방문했어요. 네.
세 번을? 네. 처음에는 여기 마사지 하느냐, 난 마사지 안 한다. 그러니까 네. 가셨어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오셔가지고 여기 보험 받느냐, 네. 받는다. 아 그러냐, 그리고 또 가셨어요. 네. 세 번째 오셔갖고는 자기가 너무 아픈데 자기 치료를 좀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왜 세 번을 왔다 갔다 했냐라고 네. 이제 여쭤봤어요. 네. 침이 너무 무서웠대요. 아,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맞아요. 한 번 치료, 두 번 치료에 많은 효과를 보니까 네. 이분이 이제 언제 믿게 된 내가 거예요? 또 와야 되냐. 그분이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 계획을 갖고 있다 얘기를 네. 하시니까 자기 너무 어메이징하대요. 아.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 한의를 알게 됐느냐 그랬더니 네. 옆에 있던 베트남 친구가 침 맞으면 괜찮다고 가보라고 친구가? 했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시군요. 오신 케이스도 있었어요. 네, 예. 그렇군요. 예. 한인들은 어때요? 지금? 한인들은 요즘에는 거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 많이 오시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젊은 층들도 오긴 하는데 젊은 층들은 직장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렇죠. 평일에 못 오세요. 주말에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 토요일 날이나 아니면은 일과가 끝나고 나서 네. 6시 이후에도 저는 진료를 보게 해놨어요. 아, 그래서 이제 요즘 직장인들을 위해서. 네, 어포인트를 받으면은 네. 그냥 시간이 이때 된다 그러면은 네. 예, 그렇게 하니까 직장인들이 조금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요즘 음. 이제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프다 그러면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막 어디 삐기도 하고 이래서 오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어떤 환자들이 좀 주로 많이 오는 경향이 있나요? 요즘은 그 팬데믹이 한 1년 반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네. 가정에 이제 머무르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많이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활동을 못 해요. 그렇죠.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는 예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예전이? 내가 아무렇지도 않았어. 걷는 것도 네. 문제 없었고, 네. 뭐 뛰는 것도 문제 없었고, 막 네. 이러시면서 막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은 젊으신 거예요. 그런데 근육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동안 네.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떠한 특별하게 막 움직임들이 별로 없으셔서 그랬죠. 그래서 무리하게 이제 운동센터나 이런 데가 이제 오픈이 되면서 네. 운동을 하시다 보니까 옛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육이 쉬고 있었다라는 건 생각을 못 하시고 그래서 네. 막 나가셔서 그냥 막 운동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럼? 네. 운동을 처음부터 막 많이 하시고. 네. 예전에 하던 가락이 있으시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허리가 문제가 생긴다든가 네. 아니면은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안 돌아간다든가 네, 뭐 그럴 수 이런 있죠.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천천히 워밍업 하듯이 이렇게 네. 천천히 운동을 해야 되는데 옛날 생각에 막 젖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그쵸. 이제 갇혀 계시다가 네. 약간 풀어지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마음도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근육도 다 풀어져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네. 나는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그렇죠. 마음만은 네. 아직도 내가 40대, 50대 네. 같은 생각을 하고 네. 계시잖아요. 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요즘 잠을 못 자. 그러셔요. 그래서 얼마나 주무시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옛날에는 막 7, 8시간씩 쭉 잤는데 요즘은 그냥 4, 5시간을 자면 깨 그러셔요. 그래서 그래서 아버님 그러면 4, 5시간은 푹 주무시는 거네요. 그랬더니 그렇지. 그러시죠. 맞아요. 그래서 그 연세에는 그만큼 푹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라고 얘기를 해드렸더니 네.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령별로 생각해야 되는 그 몸의 변화도 있는데 마음이 굉장히 이제 막 바쁘신 거예요, 말하자면. 네, 맞아요. 그리고 예전 생각하시고 예. 이런 게 있는데 네. 그 요즘 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은 집에 많이들 머물러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도 되시겠네요. 네. 내가 막 움직여도 되는 것처럼. 네. 그리고 이제 그렇군요. 못 예. 움직이다 보니까는 네. 약간의 우울하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러니까
육체적인 병도 병이고 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네. 참 많아요. 네, 그렇군요. 이 치료를 이제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뭐 다 중요하지만 우리 원장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는 저는 혈전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양방에서는 혈전이라고 표현하고 저희 한방에서는 어혈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근데 그렇죠. 피의 흐름이 막지 않고 이렇게 둔탁하게 흐르거나 그렇게 되면 영양 공급도 잘 안 되고 네. 또 또 혈압 문제도 생기겠죠. 네. 그리고 혈전이 이제 있으면. 그게 네.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네. 그 혈전이 심장으로 가면 심혈관계 질환에 문제가 생기고 네. 그다음에 뇌로 가면은 중풍 같은 게 올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만성 통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은 거짐 혈전들이 있어요. 혈전의 네. 문제가. 네. 그러면 가장 먼저 혈전이 어떤 상황인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양방에서 혈액 검사 데이터랑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시게 해요. 저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종합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혈전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어혈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네. 거기에 상응하는 약을 제가 드려요. 네. 그리고 그거를 보여드려요. 이게 혈전이 이렇게 해결이 됐다라는 것을. 어떻게 그걸 볼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사혈을 통해서 볼 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약을 드시고 나서 한방약을 드시고 나서 보통 이게 워킹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네. 모르는데 최근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심장, 그러니까 키드니 투석을 하시는 환자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네. 키드니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모든 바디를 다 체크업을 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다시 그쪽 전문의한테 보내서 가야 돼요. 정밀 검사를 하게 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식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네. 홀드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거짐 9년 동안 치료를 꾸준히 해드렸던 분이 있으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으셨는데 이분이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하세요. 그렇게 많이요. 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심혈관 계통에 혈관 계통에 네. 한 곳은 좀 막힌 것 같고 네. 나머지도 좀 안 좋다. 네. 이렇게 세 개의 큰 4개. 핏줄이 있다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네. 하나 정도는 문제가 심각하게 이제 조금 된 것 같고 네. 나머지도 별로 안 좋다 해서 보낸 거예요. 그쪽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보라고. 네. 네. 그런데 이제 여기는 한번 리퍼를 하게 되면은 한 2주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예요. 네. 이분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9년째 제가 그분을 치료를 계속 했으니까 네.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법이 없다. 이 약을 조금 드셔보시겠느냐고 네. 이제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방법이 없잖아요. 만약에 문제가 그렇죠. 생기면은 이식마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네. 그래서 2주 정도 약을 드시고 나서 다시 검사를 그쪽에 하러 가서 가셨어요? 검사를 가셨어요. 네. 그런데 너무 다행한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혈전이 다 없어진 거군요. 네, 이렇게 어혈이 네. 풀어진 거죠. 말하자면. 저도 그 약이 그 정도까지 된 줄은 몰랐어요. 그렇군요. 네. 그럼 그걸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그 약을? 제 한의원은 제가 네. 직접 약을 구입해서 제가 직접 끓여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사람들한테 그 양방에서 피 검사한 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좋아지고 나빠지고 우리 왜 그런 거 있죠. 한약 잘못 먹으면은 문제 안 돼요. 생긴다. 큰일 그죠? 나요. 네. 아니에요. 그거는 한약은 예. 어떻게 법제를 하고 어떻게 끓이고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그래서 모든 약제는 제가 검수해서 받아들이고 네. 그다음에 제가 법제할 약들은 다 법제를 하고 그리고 약을 끓이게 되죠. 그렇군요. 제가 네. 어떤 경우를 봤냐면 어떤 전도사님께서 약을 드셨어요. 음흠. 근데 그 약재가 중국산 약재였는데 음흠. 이걸 깨끗하게 씻질 않아서 중금속이 거기 많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중금속에
이게 중금속이 몸에 들어가면서 네. 황달이 와서 돌아가실 뻔했다. 아. 이런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이제 살아났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위험하다는 얘기 아까 하셨을 때 네. 제가 네 큰일 납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그걸 손수 다 이제 네. 뭐 이렇게 다 하신다니까 네. 네, 우리가 믿고 먹어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한 1년 전에 그 대만에서 오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네. 그분은 저한테 6개월 정도 약을 드시게 돼 있었는데 네. 그 스테로이드 약을 20년 동안 드셨대요. 아.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피부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그 스테로이드 약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네. 한약을 같이 복용하게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할아버지 같은 경우 특이해서 2달에 한 번씩 피 검사를 제가 갖고 오라고 했어요. 네. 그랬는데 피에 그 전립선에 문제도 있으셨거든요. 좋아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이거는 요즘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 한국에서 이과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객관적으로 이런 것들을 증명해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의원들이 한의가 양방하고 조인이 돼서 같이 이걸 하면은 환자들한테 굉장한 베네핏들이 돌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의원만 하기 때문에 이게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양방에 가서 검사하고 데이터를 갖고 오라고 항상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환자들이 보잖아요. 그건 정말 좋은 거네요. 예. 네. 약을 드시고 나서 이게 내가 지금 네.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네. 그 데이터를 보시기 때문에 떳떳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네. 그렇게 드신 분들은 믿고 드세요. 그냥. 네.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걸 법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약성에 독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걸 법제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다운시킬 수도 있고 업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러는 문제가 있거든요. 법제한다는 그 단어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법제라고 하는 거는 네. 어떤 A라고 하는 약제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약제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숙지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숙지황은 위에 아주 좋은 약이에요. 아. 그런데 이거를 법제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네. 구중구포를 해요. 9번 쪘다 말렸다 네네. 쪘다 말렸다를 하는데 구중구포를 하지 않고 그냥 사용했을 때는 소화계통에 위계통에 아주 좋은 약이지만 오히려 위를 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약을 갖다가 구중구포를 해서 사용을 네. 했을 때는 네. 위에 더더욱 없이 좋은 약제죠. 그렇군요. 예. 그 법제하는 과정이 그게 법제하는 거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네. 그 법제하는 과정이 마치 돌을 닦는 기분이에요. 예. 돌을 여기 닦는 거. 왜냐하면 아니요, 괜찮아요. 누가 네.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네. 나의 철학을 가지고 내가 나를 인내하면서 하는 정성을 과정인 들이는 거예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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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그거 하면서 이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막 이러면서 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9번 찌고 9번 말리면서 이걸 먹는 네. 이 약을 먹는 우리 환자들이 정말 더 좋은 효과를 맞아요.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네.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무나 약을 주고 싶은 생각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요. 귀하게 했으니까 귀하게 드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정말 그거 좋네요. 네. 좋은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 요즘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다른 분들 많은 분들이 뭐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도 있고요. 막 난 어깨가 아파, 손이 안 올라가, 팔이 안 올라가, 허리도 아파,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 우리 건강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본에 충실하는 거예요. 네, 기본에 충실해라. 예. 그리고 꾸준히. 예.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무슨 비법이 있냐 뭐 이렇게 하면서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꾸준히를 못 하세요. 그게 제일 어려운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셔서
침대에서 일어나시기 전에 네. 모든 근육들을 이렇게 누워서 다 만져보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푸는 그러면 거예요. 잠깐만요. 네.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만 하지 말고 우리도 다 해도 되죠? 그럼요. 네, 그러면 네. 잠자리에서 눈을 떴을 때 이렇게 일단 다 만져봐요? 손을 만져서 이렇게 네. 풀어보세요. 이렇게. 아, 풀어요. 예. 손을. 왜냐하면 잠자는 동안에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근육들이 굳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근육들을 다 이렇게 풀어줘요. 손으로 만져서 손으로? 불편한 데를 조금씩 만져서 풀고 네. 다리도 이렇게 한번 뒤로 제껴보기도 하고 옆으로 이렇게 틀어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일어나시면서 천천히 일어나시면서 생활들을 하시면 되는데 네. 기지개 피는 건 어떤가요? 그것도 괜찮아요. 네. 그런데 무리하게 힘을 줘서 하는 거는 안 돼요.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편안하게 뭔가를 막 무리하게 하는 거는 네. 별로 젊은 분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별로 그다음 도움이 안 된다. 네.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지금 저랑 이렇게 대화하실 때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자기 근육이나 이런 것도 사랑해서 이렇게 예. 편안하게 이렇게 워밍업을 시키고 나서 일어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어깨가 안 올라간다 그러면 사실 이거 팔이 뒤로 안 돌아간다 하면 가서 침 맞고 뭐 치료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혹시 운동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아프시면은 네. 1주, 2주 기다리지 마세요. 어. 바로 가까운 한의원이나 양방병원에 가셔서 체크업을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걸 길게 가다 보면은 치료 시간도 길어지고 그렇죠. 또 특별한 경우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네. 더 오래 가요. 지금 저희 병원에 오시는 그 환자분들 중에서 초기 대응을 잘못하셔갖고 네. 막 2년씩 이렇게 이게 어깨가 안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가 생겨서 어깨가 안 올라간다든지 그러면 일단 가셔서 네. 치료를 시작하셔야 예, 돼요. 가까운 병원에 일반 양방병원에 가시든 한방병원에 오시든 해서 치료를 일단 시작하시면서 네. 같이 거기에 걸맞는 운동 같은 것들을 같이 하셔야 돼요. 네. 예. 그렇군요. 네. 어깨 같은 경우에는 치료하는 거 50% 본인이 또 운동해야 되는 게 50%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우리 지금 팬데믹 지나면서 사실은 운동 부족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일주일에 3번씩 30분씩 3번만 걸어도 몸의 건강이 유지된다고 하는데 네. 그 30분씩 3번 걷는 게 그렇게 그게 기본이고 힘들잖아요. 그게 꾸준히고. 네, 그러니까요. 가장 힘든 게 음. 꾸준히 하는 게 네. 가장 힘들다라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점점 들수록 근육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가요? 근육을 키운다는 거는 맞아요. 네. 그런데 무리하게 근육을 키우면은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그 꾸준히와 그 기본이라고 하는 것에는 네. 천천히 그거를 단련을 시켜야 되는데 천천히. 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근육들이 많이 이렇게 팬데믹 때문에 어떤 활동을 못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럴 때 그렇죠. 아기를 이렇게 키우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처음부터 걷는 거 안 시키잖아요. 그렇죠. 예, 기어야죠, 처음에는. 예, 그래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 근육이 이 정도면 내가 한 30분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30분. 네. 이거 조금 더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한 40분. 이렇게 네. 늘려가시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막 뭐 1시간 이상 막 걸어야 돼. 네.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는 예, 거죠. 무슨 만보를 걸어야 돼. 그것도 저는 자기가 만보가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네. 만보가 안 돼도 충분히 운동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뵌 분 중에는 워커를 이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한 8세 정도 되셨는데요. 이분이 워커를 가지고 하루에 1000보를 걷겠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복도에서.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만큼만 걸으세요. 네, 맞아요.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데 하루에 1000보는 걸어야 된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 기준이 나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네. 네, 달라져야 하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워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무릎 관절 같은 거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요. 네. 필히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려요. 네. 어떤 분들은 자존심 상한다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더 위험해요. 네. 넘어지시면 이제 고관절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네. 꼭 그런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을 사용해서 움직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돼 가는데요. 네. 혹시 기도 제목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네. 아니 그러니까 중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네. 그 흑사병이라는 걸 들었어요. 네. 야, 나는 그 시대에 안 태어나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네. 제가 팬데믹에 걸릴 줄 누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죠. 저는 코로나 맞아요. 바이러스도 또 걸렸고, 그리고 그러셨어요? 네. 아유, 그리고 고생하셨네요. 백신도 맞았고, 네. 비즈니스도 클로즈했다가 다시 오픈도 해보고, 네.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해봤어요. 네. 그런데 흑사병이 지나가서 오늘이 있듯이 이 팬데믹도 꼭 지나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멘. 예. 네. 그래서 자기가 그 지금 현재 유치하고 있는 데서 열심히 그 방역 활동하면서, 그러니까 마스크 잘 착용하고 손 잘 씻고 그다음에 자기가 하던 일들을 충실하게 해나간다 보면은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네. 오늘 그 복음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 제가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시편 91편입니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을 때 이 네.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흑암 중에 행하는 역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굉장히 힘이 났어요. 네. 지금도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이게 다 힘이 이렇게 나세요? 올라가는 듯한 느낌? 그런 네. 느낌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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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죠? 반드시 지나가리라. 반드시. 네,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을 또 우리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K 아큐펑처 한의원의 이다미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K 아큐펑처 한의원은 714-913-3081 714-913-3081번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GBC 광장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에 GBC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진행의 승기선이었어요. 고맙습니다.